우리가 보통 나이가 한 50세 이후가 된다면 점점 근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량이 떨어지면 실제로 운동을 해도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육을 피곤하게 하고 또 관절을 부담을 주는 노화의 과정을 더 촉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을 보충하는 단백질이 없다면 더 급속도로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채워주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낮춰줘서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은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3개를 추천한다면 먼저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신통TV를 운영하고 있고 임상노인학회 이사와 대한마취통증학과 의사회 부회장 또한 연세신통 마취통증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한 60%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성분 중에는 단백질이 한 20%로 되게 중요한 영양소로 해당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몸 안에서는 면역을 조절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든가 효소에서는 효소계를 돌려주는 효소로서 작용하고 또한 몸에서 이제 근육으로서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신체 기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단백질을 못 드신다면 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의 과정을 더 촉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한 50세 이후가 된다면 점점 근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1년에 보통 1에서 한 2%의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좀 전에 얘기한 면역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소계의 기능이 되게 떨어지고 그 기능을 보충하는 단백질이 없다면 더 급속도로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채워주면 점점 나이 듦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분을 좀 낮춰줘서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은 실제로 젊었을 때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기능도 있고 단백질을 잘 유지하는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점점 관리가 안 되면서 몸이 쉽게 피곤해진다든가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피부로 보면 피부하고 손톱이라든가 쉽게 손상이 되고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모발이 많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잘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단백질은 혈액 내에서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떨어지면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관절이라든가 여러 근골격계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단백질은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실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쓰지만 단백질도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은 그것만이 아니라 몸에서 상태를 조절해주는 호르몬계에 작용합니다. 이런 효소계와 호르몬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잘 이겨내고 힘든 상황에서 잘 극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느끼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지치는 부분도 있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감기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화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일상생활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키우려면 그거에 맞는 영양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영양소의 흡수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속에서도 근육이 잘 발달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단은 영양소의 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영양소가 흡수가 되더라도 그게 몸에서 동화작용, 즉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게 드시면 근육이 생성이 안 되고 실제로 운동을 해도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육을 피곤하게 하고 또 관절을 부담을 주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근육은 근육 자체의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도 좋아야 되는데 단백질이 모자라면 실적으로 에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에너지 시스템에 되게 중요한 게 효소계인데 효소계의 기능이 떨어져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동원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고 그런 필요한 근육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관절은 실제로 관절 주변에 인대가 있지만 근육이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라는 거는 또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하고 몸에 넘치는 에너지나 이런 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안 사용되면 대사성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신경계에 적절한 자극이 못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 기능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쉽게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고요. 근육 자체가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자꾸 위축이 되면 관절 질환도 오지만 혈액순환도 영향을 많이 주고 혈액순환이 또 떨어지면 시림증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은 근육의 볼륨을 얘기하는 거지만 근육의 볼륨을 재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육의 볼륨을 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근육의 감소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5회 정도 할 때 잘 못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악력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악력계의 악력이 많이 떨어지면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중에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들은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면 단백질이 모자랄 때 생길 수 있는 면역력 저하라든가 피부의 문제라든가 근육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모자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꾸준히 골고루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성분은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몸에서 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분지사슬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되고 발린이나 루이신이나 아이소루이신 같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성분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3개를 추천한다면 먼저 계란을 추천하고 두 번째로는 우유 제품, 특히 발효 제품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콩 단백질을 권하고 싶은데 콩 단백질 중에서도 가능하면 대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다 단백질을 골고루 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란이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 중에 우리가 근육을 형성하는 분지 아미노산이 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드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고기도 좋지만 고기를 매일 구입해서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계란을 이용해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계란은 보통 이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근육으로 보낸다면 오메가3나 이런 부분을 잘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계란에 들기름 같은 걸 이용하면 영양분도 섭취하고 근육으로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유 제품에서는 발효 제품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흔히 얘기하면 요거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트는 발효됐기 때문에 좀 드시기는 좋지만 단백질이 함량이 많은 부분을 드시려면 요새 많이 나오는 그릭 요구르트를 드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콩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상 속에서 밥에다 콩을 넣을 수도 있지만 두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이용하면 좋고요. 두부에는 한 모에 보통 60g 정도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두부 한 모를 드셔도 상당히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을 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단백 성분이 몸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은 조리하는 방법이 많죠. 튀길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튀기거나 굽는 거는 단백질을 파괴하고 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섭취하려면 찌어서 먹는 형식으로 드시는 게 단백 성분을 충분히 잘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생 단백질을 먹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라면 육회, 달걀이라면 날 달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면 살짝 데치거나 찜 형식으로 해서 드시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잘 흡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서 흡수력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이 흡수가 되려면 위산이 있어야 됩니다. 위산이 펩시노젠이라는 소화 요소를 펩신으로 바꿔서 단백질을 분해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단백질을 드실 때는 적절히 감식초나 식초같이 이런 물질 넣어서 위산 기능을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또한 발효 제품을 좀 먹어서 효소 기능을 좀 끌어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고 식후에
밑에 식초 성분, 감식초나 사과식초를 이용하면 단백질의 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은 몸무게당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 이상을 좀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노년이 되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4에서 1.5g 이상을 좀 드시는 걸 더 추천합니다. 좀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되고 자기한테 맞고 좋은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먹더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셔서 위산의 기능을 떨군다든가 단백질을 먹는데 속이 쓰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산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산제를 드시면 위산이 분비가 안 되고 위산이 분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게 단백질이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더라도 실적으로 이게 흡수가 되는 거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장 기능을 떨구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벽을 특히 자극하는 너무 매운 음식이라든가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들면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그걸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고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설사를 한다든가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오히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되고 산화가 돼서 몸에 안 좋은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주로 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장누수증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 안 된 부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을 통해서. 그때 면역 반응을 일어나는데 어떤 단백질에는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본인한테 안 좋은 단백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단백질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단백질을 일주일간 드시고 다른 단백질 좀 줄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소화력이 좀 괜찮고 장 상태도 괜찮고 몸의 컨디션이 올라간다면 그 단백질 내 몸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단백질 일주일 동안 드시는데 그 단백질을 드시는 동안 장 상태도 안 좋아지고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몸도 좀 붓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러면 그 단백질은 몸에서 안 좋은 작용을 하거나 알러지 작용을 하거나 몸에 안 좋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 성장을 시키는 데는 물론 단백질이 중요하고 필수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미자에서 나온 쉬잔딘이라는 성분이 근육을 강화하고 근육 기능을 올리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미자를 이용한 근육 기능 강화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또 관심을 갖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많이 보내고 싶은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드셔서 근육으로 잘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되고요. 꾸준히 드셔야 되고 단백질이 흡수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능도 좋게 하고 장기능도 좋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잘 흡수된 단백질을 우리가 근육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운동도 적절하게 하셔야지 너무 과하게 하셔서 근육에 필요 물질인 젖산이 생기면 그 부위에는 혈액순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흡수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피곤하면 쉬어가면서 잘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